네. 오늘은 올레드하고 LCD 모듈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올레드는 TFT 위에 일렉트론 홀이 만나서 빛을 내는 이제 발광 물질이 따로 있는 거고요. LCD는 이제 말씀 몇 번 드렸다시피 광원은 따로 있고 얘가 이제 빛이 나가서 액정이 이제 옵티컬 셔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이제 그 컬러 필터를 거쳐서 여긴 그린 파장만 통과, 레드 파장만 통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질 비교, 그럼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올레드는 되게 선명하게 만들어졌고 LCD는 뭐 좀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죠. 이제 예전에 LCD 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는 주로 이제 LCD 업계에서 만든 거고, 여기서는 또 이제 올레드 업계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올레드 되게 좋다고 이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추럴하다 뭐 이런 얘기고, 프리하다 뭐 이제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똑같다, 패스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각자 하나하나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구조를 보시면 TFT가 있고요. TFT가 왜 있다고? 그냥 AM, 액티브 매트리스 형태니까 TFT가 있고, 여기서 결국은 전류를 공급해서 일렉트론 홀이 페어가 돼서 빛이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TFT에서 전류를 많이 내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많이 생기니까 밝은 빛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브라이트니스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학적 이방성이 없다, 방향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빛이 나오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겨서 빛이 나오면 뭐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화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죠. TFT 특성에 의해서 전류와 개조 표현이 된다. 고성능 TFT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바틀렉인데, 왜 고성능 TFT가 필요하며 TFT의 요구조건은 LCD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구동 쪽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라이트가 불필요하다. 당연히 백라이트가 불필요하죠. 왜? 얘는 자발광 형태입니다. 올레드 물질 자체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빛을 내기 때문에 따로 광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얇은 모듈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여기는 백라이트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원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라이트 소스를 넣는 거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 소스를 옆에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사막들을 만들어야 되고 디퓨저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광원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얇은 모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올레드가 좋다라는 거고요. 고속응답, 근데 뒤에서도 응답 속도를 얘기했지만 일렉트론 홀 페어가 되는 게 액정이 틸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완벽한 명암비가 높다. 완벽한 검정색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얘는 일렉트론 홀 페어를 안 만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없애냐? 차단. 오케이. 일렉트론 홀 페어를 안 만들면 얘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이죠. 블랙이니까 그게 이제 완벽한 블랙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블랙. 그런 면에서, 근데 LCD는 어떻습니까? LCD는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고 빛이 원래는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블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폴라라이저 두 개를 통해서 있던 빛을 완전히 가려야 되는 거죠. 완전히 가려야 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블랙이 조금은 뭐 약간 그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블랙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훨씬 더 좋다. 이 말은 뭐 맞는 얘기죠. 액정은 광학적 이방성이 있어서 시야각이 좁다. 맞는 말이긴 해요. 여기 이렇게 보는 거랑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랑 이 옆으로 보는 거랑 이 그 액정의 틸트 각도가 달라져서 색감이 달라 보입니다. 원리상 어쩔 수 없고요.
그 시야각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맞죠. 근데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옆에서 보는 TV를 따로 만들고 앞에서 보는 TV를 따로 만들어서 극복은 했다. 그러니까 원리상 어려운 거는 물론 이제 비싸지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극복을 했다. TFT 특성과 계조표의 상관관계가 작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지. 나중에 여기가 구동할 때 얘기하겠지만 TFT 특성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도 LCD는 똑같은 빛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OLED는 어렵다. 백라이트가 필수다. 그래서 두껍다.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액정 분자 회전 속도가 느려서 느린 응답 속도. 이제 동영상, 빠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화면이 팍팍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 액정이 팍팍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약간 젤 같은 거거든요. 젤 같은 거다 보니까 팍팍팍팍 움직이는데 좀 속도 제한이 있다. 뭐 이런 거요. 완벽한 빛 차단이 불가능해서 명암비가 제한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올레드 쪽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올레드의 좋은 점을 쓰고 LCD의 나쁜 점을 많이 부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이거를 다른 기술들 예를 들면 뭐 치아각은 이제 멀티 도메인을 갖고 개선을 했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액정이 빠른 액정이 많이 개발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블랙 그 화면을 살짝 인서션을 해가지고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의 연결고리를 끊는 이제 뭐 그런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LCD가 분명히 단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극복해 왔다. 요즘 뭐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 딱 보면 이게 LCD인지 OLED인지 잘 모르잖아요. 설명 들어야 알지. 그 정도로 화질은 많이 비슷해졌다.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여기 말한 대로 이제 OLED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 컨섬부션은 이건 아직도 스틸 여전히 논란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TFT LCD형 OLED 파워 컨섬부션을 비교해 놓은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화이트 UI가 있고 블랙 UI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 UI 배경이 화이트야. 그리고 글씨가 이거는 검은색인 거고. 요건 이제 반대인 거죠. 배경이 블랙이고 글씨가 이제 흰색인 경우야. 이제 이 경우에는 화이트 UI 우리가 지금 대부분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면 일단 배경이 다 구글 들어가면 다 하얀색이지. 거기다 글씨만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TFT LCD를 딱 보면 어때요? 파워 컨섬션이 얘나 거의 200으로 똑같다. 왜? 얘는 원리상 블랙을 표현하든 화이트를 표현하든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그 빛을 얼마나 가리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빛을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올레드는 보세요. 올레드는 화이트 쪽은 이렇게 되고 300, 400, 블랙으로 가면 100, 93. 그래서 LCD보다 확 떨어지지. 화이트일 때는 훨씬 더 올라가요. 왜? 올레드는 화이트를 내려면 일렉트론 호울을 계속 컨숨 함으로써 계속 빛을 만들어야 돼. 계속 빛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파워 컨섬션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 이런 UI를 쓰게 되면 여기는 다 꺼져 있는 거야. 일렉트론 컨숨이 없어요. 없다가 이렇게 이런 데만 좀 일렉트론 컨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블랙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파워 컨섬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때 올레드 업계에서는 UI를 블랙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핸드폰 UI들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나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거를 밝은색으로 하는 뭐 이게 솔직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뭐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바뀌었죠. 왜? 이게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이게 익숙한 거죠.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익숙한 겁니다. 그림도 흰 바탕에 그림이 익숙한 거지. 왜? 옛날에 종이가 그랬잖아. 종이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썼죠. 검은 종이에 흰 글씨를 쓰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에 익숙한 거예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레드로 넘어가려 그러면 이런 UI를 쓰고 싶긴 했는데
엄청 주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UI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레드는 파워 컨섬션이 더 들었고, 그래서 기존 LCD 대비 컴피티션이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직도 LCD가 파워 컨섬션이 높냐 OLED가 높냐,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뭐다? 영상을 뭘 띄우냐에 따라 다르다. 영상을 블랙 어두운 거 띄우면 OLED가 훨씬 더 좋고요. 하얀 거 띄우면 LCD가 좋아요. 그리고 LCD는 검은 거 잘 안 띄우려 그래. 왜? 블랙이 트루 블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뭐 TV 파는데 백화점이든 뭐 하이마트든 뭐 어디든 매장 가보시면 화사한 화면을 띄우는 건 대부분 다 LCD입니다. 막 이렇게 뭐랄까 스위스 막 청롱한 막 그 산 있고 강 있고 막 이런 화면을 띄운 거는 대부분 LCD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레드는 보통 뭐 같은 거 띄워놓냐면 영화들 띄워놔요. 영화 띄워놓으면 영화들은 대부분 좀 어두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두운 때 막 이렇게 액션 장면들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 보면 되게 블랙이 진짜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화면을 많이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 뭐 띄워 놓은지만 봐도 아, 저게 LCD구나, 저게 OLED구나, 뭐 이런 감이 잡힐 거예요. 자, 파워 컨섬션은 뭐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뭐 띄우냐에 따라 다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뷰잉 앵글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뷰잉 앵글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LCD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지금 여기 애기 머리만 보이죠. 여기 머리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밑에서 봐도 이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올레드는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미지가 여기 거의 안 보인다. 자, 이 정도는 안 보이진 않아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안 보인다는 거야.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원리상 맞는 얘기입니다. 올레드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보나 거의 똑같은 밝기의 이미지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레드가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다, 꿈의 디스플레이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리상 좋으니까. LCD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 이거 멀티 도메인을 해가지고 극복을 했다. 그래서 극복은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 뭐야, 앞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 픽셀 따로 만들고 옆에서 보이는 픽셀 따로 만들고 여기 보이는 픽셀 따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 여전히. 물론 요즘 나오는 TV들은 다 멀티 도메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도 잘 보여요. 근데 여전히 비싼 기술이죠. 비싼 기술. 원리상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하튼 뭐 해결할 수는 있다. 멀티 도메인 하면 비싸지긴 하지만 지금 보면 올레드보다 아직도 스틸 그래도 싸다. 비싸지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밝기가 앞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 어떻게 차이 나냐. 올레드는 뭐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LCD는 확 줄어든다.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도 뭐 이렇게 차이 난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도메인 쓰지 않았을 때 얘기다. 리스폰스 타임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올레드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룸 템퍼러처나 영하나 70도씨에서도 리스폰스 타임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룸템을 비교해 보면요, 올레드 리스폰스 타임은 a few tenths of microsecond입니다. 좀 빠를 때는 a few microsecond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크로세컨드 레벨이에요. 근데 LCD는요 a few millisecond 레벨입니다. 한 3ms, 10은 좀 뭐 심한 거 같고요. 한 3ms 정도 됩니다. 리스폰스 타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0배 차이가 나요. 100배. 아, 1000배인가? 수백 배, 한 5, 6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레드가 왜 이렇게 빨라요? 올레드는 어쩔 수 없어요. 올레드는 일렉트론 홀이 만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스폰스가 빠르겠어요. 근데 액정은 뭐예요? 약간 젤 같은 게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라봐야 속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상 얘는 빠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줄여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뭐
온도 70도에서 영하 10도 이래봐야 뭐 섭씨로 100도 차이도 안 나는 건데, 요거 바뀐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만나서 빛이 나오는 그 피직스가 무슨 그렇게 속도 차가 나겠어.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액정 같은 경우는 저온에, 특히 저온에 가면 저온에 가면 액정이 젤 타입이라 했잖아. 이 젤이 좀 더 꾸덕꾸덕해졌기 때문에 비스코시티가 좀 높아진 거지. 꾸덕꾸덕 너무 없어 보인다. 여하튼 비스코시티가 높아져서 이 액정이 움직이는 스피드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더 느려지게 돼요. 그 리스폰스 타임이 더 떨어져. 스키 슬롭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게 어느 쪽에 문제가 되냐면, 러시아나 이렇게 어차피 뭐 휴대폰 이런 거 팔면 여기만 파는 거 아니야. 노트북 여기만 파는 게 아니라서 전 세계에다 팔 텐데, 이제 러시아나 알래스카 이런 쪽에 되게 추운 지방, 좀 겨울에 특히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지방에서는 확실히 리스폰스 타임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 동영상 특성에 영향을 미치죠. 동영상이 빨리 움직일 때 동영상이 깔끔하지 않아지는 거지. 점점 끌리는 형상이 보입니다. 뭐 묻어난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게 뭐 밀리세컨드라, 이게 뭐 70이라 해봐야 지금 밀리세컨드 다니니까 그 막 그렇게 묻어난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좀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이 좀 느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액정이 특히 저온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뭐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뭐 또 다른 식으로 극복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건 또 올레드 쪽에서 만든 거니까, 올레드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야 올레드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 슬림, 얇다. 야 왜 얇으냐? 액정은 보면 폴라라이제이션 2개 들어가야 되지. 여기 TFT 들어가지, 칼라 필터 글래스 들어가지, TFT 글래스 들어가지, 폴라라이저 들어가지. 이 백라이트 유닛,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거기 제가 자세히 말씀해, 광원이 있고 디퓨저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반사판이 있고 여러 층이 있어요. 이 백라이트 유닛이 되게 복잡하다 이거야. 복잡하고 이 두께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올레드는 그냥 TFT 위에다가 올레드 발광 물질 올리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그 백라이트가 없다. 그래서 얇다. 그럼 이 얇은 게 뭐가 좋은 거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얇으면 디스플레이 두께가 얇게 되면 그 공간을 뭐 해준다고요? 배터리 해준다. 그래서 휴대폰에 배터리의 볼륨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죠.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두께의 휴대폰인데 디스플레이가 더 얇기 때문에 그 얇은 공간을 이제 배터리에 줘가지고 훨씬 더 용량 큰 배터리를 써서 충전 없이 사용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얇은 걸 떠나서 올레드만이 거의 형태 변형 디스플레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갤럭시 폴드 혹시 갤럭시 폴드 2 이렇게 접는 거 나오잖아요. 접는 거. 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접히는 거예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다시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여하튼 디스플레이 자체가 접히려면 첫 번째 기판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술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걸 떠나서 이게 접을래다 보니까 백라이트가 있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인 거예요. 이 백라이트 광원도로 이걸 다 접어야 돼.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걸 접고 자식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올레드는 기본적으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형태 변형 디스플레이,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만들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 변형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올레드로 합니다. 올레드.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LCD 경우에는, 그래 뭐 좋아, 어떻게 열심히 해서 백라이트도 접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접혔을 때, 펴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접혔을 때 이 백라이트에서 액정을 통과해서 나가는 경로 패스가 달라져요. 이렇게 폈을 때랑 이렇게 접혔을 때 이 패스가 달라져. 그래서 액정의 특성상 패스가 달라지면 색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봤을 때랑 약간 겹쳤을 때, 이렇게 접혔을 때 빛이 통과하는 패스가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리상 약간 색깔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레드는 뭐라고요? 올레드는 빛이 일렉트론 홀이 만나서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접든 뭐 하든 별로 색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레드가 좋은 거죠. 올레드가 접혀서 그 경로 패스에 따른 칼라 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접혔을 때 좋고요. 또 기본적으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접는 기술을 만드는 게 LCD 때보다 편합니다. 접는 기술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접는 기술은 되게 어려워요. 현재 보시면 뭐 LG도 그러고 뭐 중국도 그러고 디스플레이 쪽에 되게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하여튼 폴더블을 양산하는 회사는 거의 삼성하고 화웨이가 뭐 나오네 마네 하고 있긴 하지만 제품을 지금 벌써 그래도 삼성은 3개나 냈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만큼 이 기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술이 어려운데 그게 됐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구조나 원리 때문에 TFT LCD를 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대부분 다 올레드로 넘어갑니다. 소형에서는 결국 올레드로 넘어간다. 보자. 그래서 뭐 올레드가 훨씬 더 울트라 슬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올레드에서 RGB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RGB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3가지를 놨는데 크게 왼쪽 것과 오른쪽 것만 거의 요즘 사용되죠. 하나는 뭐냐, RGB 픽셀을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렉트론 에미팅 레이어, 결국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빛을 내는 그 발광층을 블루 발광층, 그린 발광층, 레드 발광층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RGB 픽셀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형태죠. 뜨는 형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올레드의 구조겠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블루만 나오는, 다시 말해서 요 블루만 나오는 걸 다 만든 다음에 중간에 컬러 컨버전 필터라 해서 파장을 바꿔주는 필터를 넣어줘서 레드와 그린을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잘 쓰이진 않아요. 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화이트가 일렉트론을 만나서 화이트 파장을 낸 다음에 똑같이 LCD랑 칼라 필터를 쓰는 거죠. 칼라 필터. LCD랑 똑같아. 칼라 필터를 써가지고 RGB 형태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LCD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그냥 그 백라이트 역할을 하는 거고, 칼라 필터 쓰면 야 이게 무슨 뭐 올레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진정한 올레드는 이건데 이제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이게 왜 많이 쓰이느냐, 올레드 공정 어디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레드 TV는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갤럭시 쇼형은 이걸 쓰고 있어요. LG에서 만드는 올레드 TV는 이 방식을 쓰고 있고 갤럭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여기는요, 화이트 올레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요게 하나, 둘, 세 개가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만들 땐 이거 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한 덩어리. 다시 말해서 패터닝을 하지 않아요. 패터닝을 하지 않고 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럼 모든 영역에서 화이트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칼라 필터를 갖고 RGB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패터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화이트를 할 때. 그에 반해서 여기는 RGB로 패터닝을 해야겠죠. 근데 이 패터닝 기술이 뒤에 이제 올레드 패브리케이션 공정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패터닝 기술이 소형을 할 때는 비교적 쉽게 가능한데 8세대, 9세대 이상 대형을 할 때는 패터닝이 쉽지가 않습니다. 패터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TV를 만들 때는 이 올레드 RGB 패터닝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화이트 올레드를 쓰고 RGB를 쓰는 이런 칼라 패드를 쓰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소형은 비교적 이 RGB 패터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 LCD랑 뭐가 다릅니까? LCD랑 다르죠. 요거는 비록 그 그 뭐냐 백라이트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보통 백라이트는 뭐 디퓨전이 이런 거 다 해서 거의 뭐 몇 밀리미터의 두께가 갖고 있지만 이거는 두께가 30나노미터예요. 굉장히 얇은 두께고 하나의 그냥 레이어처럼 보이는 정도로 얇은 두께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얘가 앞서 말씀드린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시야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리스판스, 저온에서 리스판스 문제 이런 것들도 LCD랑 전혀 다르게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OLED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대부분 다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패터닝을 한다. 그래서 소형은 RGB 메소드를 하고 대형은 화이트 EL에다가 칼라 필터를 쓴다. 왜? 만드는 패브리케이션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 그렇게 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